안녕하십니까. 돈산 Q&A 공부방 동환쌤입니다. 이제 녹화를 하다가 이제 목차 공부가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요. 그 목차 공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 공부가 꼭 필요합니다. 목차는 전체 흐름, 줄거리, 구조, 틀 이런 것들을 알게 하니까요. 보통 이제 책을 사면 옛날에 저도 이제 신림동에 한 2년 있었는데요. 고시생들이 새 책을 산 날, 책을 다 끝냅니다. 끝내면 새 책을 산 날 저도 깜짝 놀랐는데 들어갑니다. 다시. 그래서 뭐 그냥 책 사고 왜 모여서 책을 샀지? 뭐 의아했는데 들어가서 목차를 다 암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모입니다. 그래서 놉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공부를 시작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책을 끝냈다고 노는 거죠. 하루 정도. 스터디 형들이 그렇게 했는데요. 형들이 그랬습니다. 목차를 암기하면 책값을 하는 것이다. 근데 공부 방법의 하나를 뼛속 깊이 배웠는데요. 도서관을 활용할 때도요. 도서관 놀이라고 하는데 목차를 쭉 읽습니다. 책에. 목차를 쭉 읽어요. 목차만. 하루 종일. 그래서 그 해에 읽은 책들을 선택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도서관 방문을 하면, 아니면 서점 방문을 하면, 한 책을 보는 것도 좋지만, 책을 떠들어서 목차들을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뇌가 있으면요, 뇌에 이렇게 디렉토리,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나 방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것, 그리고 이런 방들이 활성화가 되면 나중에 지식들이 필요한 공간에 이제 저장이 되는 것이죠. 또 생각을 해보면 목차 노트를 적어서 본다면 마인드맵식으로 목차가 마인드맵입니다. 이렇게 전체 흐름. 그러면 항상 목차를 떠올리게 되면 전체 기억을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책을 사면 전체 통독하기를 권합니다. 제일 처음에 쭉 훑어봐요. 큰 그림으로 여러 번 전체를 읽는 연습을 한 다음에 세세하게 그 전체 중에서 이 A 파트 1부와 2부와 3부인데 1부에 이렇게 발문 부분은 어떻게 읽고 내용은 어떻게 읽고 요점 정리는 어떻게 읽을까 이렇게 전체 읽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학습에 굉장히 효율성을 줍니다. 목차를 보면 단계적으로 자세하게 누적해서 적어봅니다. 이렇게요. 단계별로.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목차를 만들어가면서 모르는 단어, 그 목차에 해당하는 모르는 단어를 형광펜으로 칠해두면 그러면 이제 공부할 준비가 이제서야 됐다는 거죠. 자, 목차를 왜 이렇게 강조를 하나 생각을 해보시면 마인드맵의 효과와 목차의 관련성을 보면요. 마인드맵처럼 목차도 기억을 저장하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목차를 암기하면 기억이 훨씬 실마리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흐름도 기억하고 책 전체를 암기할 수가 있고 이 책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는 두 문제, 여기는 두 문제, 여기는 한 문제, 여기는 세 문제 하면서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는 시험 공부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를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조직화되고 조직화된 거는 자기화되고 자기가 충분히 활용하고 쓸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자, 목차로 입력을 하면 출력도 목차 방식에 의해서 빠른 속도로 됩니다. 더 빠른 속도로. 목차에 기록된 흐름은 빠르고 정확한 출력을 가져오는 것이죠. 자, 목차 암기의 필요성을 정리하면요. 첫 번째, 초중고 시험에서 초등 시험은 한 2단계 목차 정도 암기하면 이 목차 자체가 답이 됩니다. 어떤 단어를, 중요 단어를 목차로 잡으면 그 목차가 답이 되는 거죠. 중등시험은 3단계, 고등시험은 세부 목차들이 주관식 답일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처럼 학년이 지나가면서 목차 자체가 점차 세분화되면 그러면 그 답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노트 정리를 할 때도요, 목차의 일부를 항상 자세하게 하고 수업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목차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어딘지를 자꾸 스크랩을 해주면 학생들이 기억이 조직화되죠.
그래서 전체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기억이 오래가고 전체 중에서 단원의 연관성을 알게 되고 그럼 학습의 이유하고 한계, 범위 이런 것들이 명확해지니까 훨씬 더 잘 받아들입니다. 목차와 유형 파악.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목차에서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누면 첫 번째는 대제목, 두 번째는 소제목, 세 번째는 유형, 네 번째는 그 유형이 가지고 있는 특성, 다섯 번째는 그 유형들이 나타내는 표현 방식, 특성이 나타내는 표현 방식. 그쵸? 이렇게 유형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목차를 먼저 선행을 해야 유형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차 정리의 방식과 단계를 봅시다. 1단계는 책에 써있는 목차, 첫 번째는 목차를 암기합니다. 전체 목차의 양을 보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왜 외워야 될까? 이렇게 쉬운 걸, 이렇게 단순한 것을 하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단계가 학습의 전반의 시간, 중간고사는 어디까지 보고 기말은 어디까지 보고 내가 몇 월 며칠까지는 여기까지 해야 되고 하는 전반적인 시간을 예상하고 적어도 좋습니다. 2단계는 1단계 목차의 관련성을 생각하면서 그쵸? 1단계 목차 안에서 그 책 내용을 책의 뒤에 부분, 목차가 아니라 이 뒷부분을 떠들어 봐가지고 여기다 추가로 정리합니다. 소제목을 정리하는 것이죠. 이렇게 소제목을 정리하면 학습 목표를 더 세분하고 그 주에 며칠 날 이거 하고 며칠 날 이거 하고 그러면 이거는 보통 1단계 목차에서는 월별 목표를 세울 수 있다면 이렇게 세부 목차를 쓰게 되면 두 번째 목표까지는 보통 써 있는데요. 주간 목표 그 다음에 그 주에 일반 목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아서 3단계 목차를 만들면 2단계 목차 옆에다가 써주는데요. 너무 상세한 목차를 만들면 다음번에 상세한 목차를 보완하지 못하니까 계속 추가해서 보완하는 게 좋으니까 그 다음에 용어나 단어 중심으로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핵심 단어 중심으로. 자, 다음에 표나 그림의 특징을 제목으로 하여서 4단계 목차를 만듭니다. 모든 내용을 표와 그림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표나 그림이 하나의 목차라고 생각하고 표목차, 그림 목차를 써주면서 전체의 흐름의 특징, 글쓴이가 강조하고 있는 그 책의 구조의 특징을 잡아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표나 그림의 참고사항을 본문의 내용을 다 적어놓으라고 했죠. 그래서 제목을 확정하고 그 특징을 3단계 목차처럼 추가로 기입하면 됩니다. 4단계에서는 그림 도표를 중심으로 전반적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죠. 3단계 목차의 중요한 상세 목차를 단어로 만들면요.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는데 마인드맵 단어만 써도 됩니다. 큰 대목차가 있고 이렇게 소목차가 있으면 이 소목차 밑에 그쵸? 소목차에다가 이렇게 3개로 써준다거나 이렇게 쓰면 또 요 나중에는 요거를 이렇게 또 해줘야겠죠. 이렇게 끌어들여서 이렇게 보다 보면 목차에다 이제 쓰지를 못합니다. 너무 좁아서. 그럴 때 목차 노트, 목차를 정리하는 노트 아니면 큰 비포 용지라든가 이런 용지에다가 상세 목차를 씁니다. 본격적으로 단원별 학습을 하면서 주요한 내용을 단어식으로 정리를 하고요. 마무리 단계니까 반대 개념이나 비교 개념도 노트 정리하면서 이런 거는 노트에다 정리를 하고 핵심만 목차에 적습니다. 또 문제를 풀면 이 문제가 요구하는 이론을 소목차로 문제 위에다 기입해 놓은 것도 좋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공식을 적기도 하고 국어 같은 경우는 관련 이론을 적기도 하고 영어 같은 경우는 어법을 적기도 하고 아니면 이 이론을 모른다면 이 문제의 핵심이 되는 개념을 이렇게 적어 놓는 것이죠. 자, 문제풀이의 단계에서 1차, 2차,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 목차에다가 틀린 부분을 추가를 하고 이 특징을 보면 문제풀이 들어가면 유형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유형별로 이런 특징의 문제를 풀었다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수업이나 프린트 등을 필요하게 추가를 하게 되면 목차에다가 핵심 단어로 기입합니다. 내가 공부한 것 또는 학교 수업 혹은 보조 자료의 관련성도 목차에 적습니다. 이제
이게 너무 복잡해지면 포스트잇으로 목차를 재구성해서 적어놓기도 합니다. 이제 목차에다가 내가 실수한 부분, 주의해야 할 부분, 시험에 나올 부분, 그쵸? 기출문제 부분, 이렇게 실수했다, 기출문제다,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좋죠. 그렇게 돼서 이제 목차가 아주 복잡해지면 큰 목차부터 다시 써봅니다. 시간이 낭비가 아닙니다. 이걸 꼭 해보시면 전체 흐름을 기억하면 굉장히 오래가고, 목차를 기억해서 마인드맵으로 정리한 거는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목차가 늘어서 많아지면 암기하면서 재확인하고 정리합니다. 심화학습의 틀을 잡는 것이죠. 목차가 완전히 만들어졌다는 것은. 요약 정리본이 있으면 요약 보면 이렇게 노트 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내 목차랑 비교를 해보면 내 목차가 훨씬 우수합니다. 학습 내용에 요약본이 있으면 다시 목차를 검토하면서 여기다 목차에다 추가합니다. 부족하면 보조자료나 심화학습 자료도 추가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보다 보면 목차 간의 연관성을 보면 테마식으로 뭔가를 정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이 목차를 이렇게 재구성하는 게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목차가 불편해지면 심화해서 내용을 재구성하게 되죠. 그때 나만의 목차가 완성이 됩니다. 내가 만든 목차 방식대로 다시 단거나 노트를 쓰고 이걸 자세하게 쓰면 다시 책이 되기도 하죠. 내가 만든 목차가 노트 형태로 정리돼서 포스트잇으로 심화 자료로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이 한 장에 요약 정리돼서 흐름을 보게 되면 참 좋습니다. 자, 목차를 이렇게 정리할 때 주의할 사항을 한번 보시면요. 기본적인 책이나 교과서를 선정해야겠죠.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전체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기본적 책이나 교과서의 목차를 한 장에 그려보고, 저 목차를 암기해서 예습을 하고, 목차는 자주자주 부르면서 그 흐름이나 조직 틀을 만들고, 목차의 관련성까지 완전히 이해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챕터가 1장부터 9장까지 있으면, 이걸 빙글빙글빙글 돌아야, 그쵸? 왜 이렇게 9등급으로, 이렇게 목차를 이렇게 나눠놨는가? 큰 목차는 그렇지만, 좀 단락될 수도 있어요. 생물 나오고, 물리 나오고. 근데 작은 목차 안에서는, 이거 빙글빙글 돌으면, 앞 단원과 뒷 단원의 연관관계를 알게 되죠. 이렇게 알게 되는 게, 이걸 알게 돼야만이 심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목차의 체크의 횟수도 복습이고, 그리고 이것은 목차의 체크 횟수가 복습의 횟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목차를 재구성할 때 공부하기 위해서 재구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목차를 주관식 문제로 만듭니다. 심화 목차는 OX 문제로 만들고, 세부 목차는 표 형태로 만들고, 목차에 그림과 도표 자료를 추가하면 책 전체가 정리되는 것이죠. 심화교재에 들어가서 목차를 보면 심화교재는 더 세부적인 목차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부적인 목차. 그러면 이제 책을 재구성하고 단권화돼서 한 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다른 책들 읽을 때 유사한 책들의 목차를 보면 목차 차이가 이제 책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책, 목차. 책을 만들 때 가장 힘든 게 목차거든요. 목차가 상세할수록 심화학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자, 이론서와 문제집의 목차를 비교를 하면서 이론서가 문제집에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해서 목차를 확인하다 보면 유형을 나누어서 쭉 펼쳐놓은 게 문제집입니다. 기본서는 목차를 암기하면 교과서도 기본서 목차에 추가를 하면 됩니다. 영수는 기본서 목차 암기가 공부의 시작이고요. 목차를 스크랩하면, 목차를 쭉 보면 문제의 출제 의도를 알 수가 있고요. 추가로 해설의 목차를 쭉 보다 보면 해설의 구조, 가르치려는 방식, 의도를 알겠죠. 자, 단권화를 위해서 교과서, 기본서, 참고서, 기본서는 그러니까 정서 같은 거, 교과서는 학교 교과서, 참고서는 출판사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평가 문제집, 또 그 다음에 기출 문제집, 그 다음에 심화 문제집,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집,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단원권 문제집, 당연히 많습니다. 유형별 문제집, 이렇게. 기본서는 목차의 중심이고, 교과서는 학교 수업, 참고서는 수업의 이해, 기본서는 누적 심화할 내용이 있는지 보고, 문제집은 목차로 활용되어 적용되어야 합니다. 자, 목차. 문제풀이 후에는 꼭
그 문제 위에 소목차를 써보십시오. 노트 정리 시에 빈 공간에 이렇게 노트를 쭉 내용을 썼잖아요. 쓰다 보면 여기 빈 공간이 있으면 여기다 목차를 적어보세요. 전체 요 내용과 관련된 목차,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목차에다 계속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현을 하시고요. 학습 시작이나 마무리는 목차의 정리로, 목차를 읽어보면서 시작하고 목차를 적어보고 읽어보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세부 목차는 문장으로 적으면 나중에 보면 이렇게 1, 2, 3, 4의 선택지가 됩니다. 1, 2, 3, 4 선택지, 세부 목차. 여기에 문제, 이걸 묶어갖고 하나로 딱 하면 이게 문제의 핵심 원리가 되겠죠. 목차를 적기 곤란한 것은 나만의 정의된 단어로 적고요. 학습 목표가 정리된 목차로 충분히 학습 목표는 정리된 목차로 충분히 답변을 해야 됩니다. 자, 모든 책의 목차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방학 캠프 중에 첫 시간 책을 살펴보고 목차를 만드는 일인데, 그러니까 어떤 책을 주고요, 목차를 비워놓고 이걸 목차를 만들어보라 했을 때 이 책 내용을 굉장히 아이들이 이제 진지하게 책의 구조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읽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차를 만들지 않은 책, 그러니까 캠프 책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스스로 만든 목차의 단계를 통해서 학생이 학습의 방향성이나 깊이나 이런 것들로 확인할 수 있고, 학습의 예상 시간이나 공부의 순서나 이런 걸 잡을 수도 있습니다. 목차를 적어보면 마인드맵으로 심화하는 별도의 노트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목차를 확인하고 생각해보고 전체 교과를 완전하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특히 영어 노트 목차, 수학 마인드맵 노트, 그쵸, 이런 것들은 꼭 영수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학 마인드맵 파일도 있고 그런데 영어 마인드맵 파일이 없네요. 학교의 노트도 빈 공간에 항상 목차를 적어보는 연습하시고요. 목차 정리할 때 글 쓰고 읽어보면 목차를 잡으면 글의 반 정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논술에도 목차는 단어로 쓰기도 하는데 문장으로도 가능합니다. 이게 문장개요라고 하죠. 이거를 문장개요를 쓰면 글을 더 빨리 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의 기본, 이제 전체 목차를 볼 수 있는 것. 글의 수준은 목차가 줄거리가 아니라 그냥 단순 줄거리가 아니라 플롯으로 어떻게 구성하는지, 효과적으로 목차를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 나타나고요. 자, 글의 뼈대, 구성을 튼튼히 하는 게 목차죠. 독서이란 학습 이론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를 잡는다면 목차의 정리와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외에도 목차 공부하는 방법, 목차를 목차 차례, 목차를 공부하는 이유 너무나 뚜렷합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목차를 공부할수록 지식이 튼튼하게 구조화되니까 목차 꼭 항상 정리해보고 써보고 흐름도 확인해보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더 심화 공부를 할 때 탄탄한 기본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파이팅 하십시오.